자, 여러분 5번 유형이 이제 우리 이번에 5번 그리고 예시문제의 12번과 20번 5번, 12번, 20번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논리 퀴즈라고 부르는 논리 퀴즈 영역이에요. 3단 논법을 활용해서 전제나 결론을 찾아주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해서 자, 요것들만 살짝 배우시면 바로 적용해서 계속 연습하시면 되는 거. 약간 수학 같은, 쉬운 수학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얘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논리 퀴즈 영역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아까 올바른 문장 자료 같이 봤잖아요. 그 자료 맨 아래쪽에 뭐 참인 명제의 진술 그리고 이제 뭐 대우와 역 이런 것들 뭐 이런 3단 논법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걔네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시험지에서 문제를 딱 읽었는데 시험지의 문제가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 않으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면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의 구조로 진술 문제가 나오고 참거짓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그럴 때는 논리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면 뭐뭐다.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혹은 뭐뭐이면 뭐뭐가 아니다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뭐뭐면 뭐뭐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진술들이 문장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참거짓을 논한다 그러면 그때는 논리 퀴즈 영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논리 퀴즈 영역에서는 어떤 공식을 먼저 알고 접근해야 되나? 자 공식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드리면 여러분이 그 공식에 맞춰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뭐면 뭐다.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주무관도 참석한다. 뭐면 뭐다. 요런 진술의 패턴은 항상 우리가 흔히 P이면 Q이다. 해볼까요? P이면 Q이다. 자, 뭐뭐면, 뭐뭐이면 이 P예요. 뒤에 뭐뭐이다가 Q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P이면 Q이다의 구조가 나오면 논리 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이면 Q이다. 자, 만약에 P가 아니면 혹은 Q가 아니다처럼 아니다가 붙잖아요. not, 아니다. 아니다가 붙으면 우리가 흔히는 그냥 이렇게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만약에 아니다란 말이 붙으면 not P면 not Q다. 이런 식으로 not은 앞에 물결 표시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장의 구조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구조일 땐 P이면 Q이다.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구조일 때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이건 그냥 표시 방법이고요. 이건 그냥 표시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이 진술 P이면 Q이다라는 이 진술 자 P이면 Q이다라는 진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진술에서 얘를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 볼게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Q이면 P이다로요. 그럼 여러분, Q이면 P이다로 바꿨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위에 있는 진술, 일명 명제. 뭐이면 뭐이다가 명제. 자, 그러면 이 명제에 대한 역. 명제의 역, 바꿀 역자예요. 위치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뭐이면에 해당하는 걸 전건, 앞전자를 써서 전건, 그리고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그 뒤쪽을 뒤후자를 써서 후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전건이면 후건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게 명제라면, 자, 후건이면 전건이다로 순서를 바꾸면 이것이 위에 있는 명제의 역에 해당합니다. 윗명제, 여기 하나의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역은 어떻게 만드냐? 바꿀 역자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앞뒤 전건, 후건의 위치를 바꾸는 거 이게 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을 다시 not으로 바꿔서 역의 부정을 만들어 볼게요. 역의 부정이 아니라 자 일단 이렇게 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명제에 대한 부정도 만들어 볼게요. 명제에 대한 부정. 위에 있는 명제에 대한 부정. 자,
어떻게 만드냐? P이면 Q이다니까 부정은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명제의 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있을 때 앞뒤 순서, 전권, 후권의 순서만 바꾸면 여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자체, 명제 자체의 아니다를 즉 부정형으로 바꾸면 명제의 부정형은 명제의 E라고 합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더 배워요. 명제의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의 대우는 역을 만든 후에 다시 E를 만드는 거냐. 쉽게 말하면 명제의 역에서 not 부정으로 바꾸면 명제의 역의 부정이 바로 명제의 대우입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인데 그 역의 부정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명제의 대우입니다. 대우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의 관계는 자,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명제와 대우, 즉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참거짓이 동일해요. 명제와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같습니다. 그 다음, 자, 명제의 역과 이 둘이 참거짓이 같아요. 역과 이는 참거짓이 같아요. 자, 명제와 명제의 대우가 참거짓을 동일하게 하고요. 참거짓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이가 역시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명제와 명제의 역이 참거짓이 동일한 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명제가 참이라도 역은 거짓일 수 있어요. 명제가 거짓이라도 역은 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참과 거짓이 같이 가지 않아요. 역과 이는 같이 가고요. 명제와 대우는 같이 갑니다. 참거짓이. 그러나 팀과 팀을 나눴을 때 이 두 팀의 참거짓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설명이고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여기에 넣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진술이 참이다. 그럼 이제 참인 명제가 나와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죠?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니까. 자,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을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오주무관이 P가 되고 뭐 박주무관이 Q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주무관이 참가하면 박주무관도 참가한다. 이게 P이면 Q이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문장들을 다 만들면 박주무관이 참석하면 홍주무관도 참석한다. 이제 좀 더 줄여볼게요. 자, 박이 참석하면 홍도 참석한다. 그죠? 근데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 not 홍. 그죠?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이니까 not을 해볼게요. 자,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공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럼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참석하지 않는다. not 공 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간단하게 나타내면 자, 오이면 박이다. 오가 오면 박이 온다. 박이면 홍이다. 박이 오면 홍이 온다. 그리고 홍이 오지 않으면 공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쉬는 시간에 만들고 이해해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썼지만 여러분도 한 번 더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뭘 하냐? 대우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우를 만들면 자,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박주무관이 참석한다. 그러면 이것의 대우는 뭘까요? 대우. 자, 대우는 밑에다 써볼게요. 오가 참석하지 않으면 박도 참석하지 않는다가 대우가 되겠죠? 다시. 대우는 박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도 참석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왜요? 대우란 위치를 바꾼 뒤에 not, 그죠? 부정하는 게 대우니까요. 그죠? 첫 번째 명제,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박주무관도 참석한데 대우는
박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주무관이 참석하지 않는다가 대우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둘 다 참입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겠죠. 왜? 참거짓이 명제와 대우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문장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어서 뒷시간에 다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을 텐데요. 자, 얘네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박주무관도 참석한다. 박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박이 참석하면 홍도 참석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역은 뭘까요? 대우. 그죠?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박도 참석하지 않는다가 대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도 참석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은. 그럼 요거는 오히려 대우로 바꾸면 공이 참석하면 홍도 참석한다가 되겠죠? 바꿔서 부정을 하면. 그죠? 긍정이 되겠죠? 네. 그럼 요렇게 지금 요 진술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A면 B이다 했어요. 근데 B이면 C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 B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A는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럼 이 B가 겹치죠. 모두 다 참인 진술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형태에서 얘가 겹치면 요 겹친 거 빼고 얘네 두 개를 다시 하나로 합쳐서 A이면 C이다 해도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자, 이 진술 중에서 후건과 전건과 후건이 동일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짝을 지어서 그 동일한 요소를 빼고 나머지 전건과 후건을 합쳐서 A는 C이다 해도 역시 참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한번 요렇게 공통 요소로 전건과 후건에 동일한 게 들어있는 명제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랫부분을 지우고 해봅시다. 지금 얘는 헷갈리니까 얘도 성만 남겨둘게요. 자, 오, 박오. 이건 당연히 이제 대우니까 뭐 얘는 넘어가고 나머지 다른 명제들 사이에서 지금 동일한 걸 발견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오, 공. 자, 이거. 자, 오이면 박이다. 박이면 홍이다. 이때 박이 겹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뽑아낼 수 있죠? 겹치는 거 빼고 나머지 전건 오와 나머지 후건 홍을 합쳐서 뭘 하나 뽑아내죠? 오가 오면 홍이 온다. 그죠? 오이면 홍이다. 오가 오면 홍이 온다를 하나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가 오면 홍이 온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건과 후건이 일치하는 게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치하는 거 혹시 없을까요? 자, 있네요. 어디? 여기 홍. 그죠? 아, 여기는 후건이 일치하고. 자, 전건과 후건이 일치하는 거 뭐 없을까요? 저기다 써볼게요. 요거 여기다 옮길게요. 오가 오면 홍이 온다. 방금 우리가 뽑아낸 걸 옮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건하고 후건 같이 겹치는 거 혹시 없나요? 자, 오가 오면 박이 오고 그 다음에 박이 오면 홍이 오고 자, 오가 오면 홍이 온다 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단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뽑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다라면 이제 밑에 여러분의 5번 문제 아래에서 보면 지금 1번은 공이 오면 박이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이 오면 박이 온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공이면 박이다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온다. 얘가 오면 얘가 온다.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는 X.
두 번째, 오가 오면 홍은 안 온다. 그러면 오이면 낮 홍이다 인데, 자, 오이면 낮 홍이다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해당 항목 없습니다. 오이면 낮 홍이다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이 안 오면, 낮 박이면, 자, 공은 참석한다. 공이다. 자, 낮 박이면 공이다. 자, 낮 붙은 애들 봐도 낮 박이면 낮 오다는 있어도 낮 박이면 낮 공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X. 그죠? 그런데 홍주무관이 오지 않으면 오주무관도 오지 않는다. 이거는 낮 홍이면 낮 오다. 여기서 낮 홍이면 낮 박이다는 있어요. 또 낮 홍이면 낮 공이다는 있어요. 근데 낮 홍이면 낮 오이다는 없어. 그럼 답이 없나? 아니죠. 아까 우리가 여기 새로 뽑아놓은 정보, 오가 오면 홍이 온다. 요것도 우리가 대우로 만들어 볼 수, 다른 애들 다 대우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도 대우로 만들어 볼 수 있죠? 대우를 만들어 봅시다. 낮 홍이면 낮 오다. 그죠? 뒤집어서 역을 뒤집어서, 그죠? 역으로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낮 홍이면 낮 오이다. 요게 대우죠? 예, 대우를 만들었더니 4번하고 동일해졌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이 논리 퀴즈 문제 하나 푸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를 정리하는 방법, P이면 Q이다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전권, 후권에서 전권, 하나의 명제, 두 개의 명제가 있을 때 그 두 명제의 전권과 후권이 각각 일치하면 걔네들 뺀 나머지로 또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네, 그죠? 그걸 배웠고요. 두 번째, 뭐뭐이면 뭐뭐이다. 혹은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의 대우를 만들어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만들어서 역시나 또 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요, 다양하게 그 문장을 만들면서, 명제를 만들면서 명제의 대우와 함께 하나씩 차분하게 찾아줘야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어떤가요? 이런 영역은 기존의 우리 그 내용은 아니어서 우리 9급 공시에 등장하던 독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방법은 처음 들어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거는 잘 집중해서 듣고 연습을 한번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네, 수업 중에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할 거예요. 많이 연습할 건데,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핵심 방법만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 명제, 그 다음에 대우, 그 다음에 역과 이, 그리고 역과 이는 근데 잘은 쓰지 않고요. 명제랑 대우 관계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명제와 대우. 그 다음에 이렇게 정권, 후권 겹칠 때는 또 하나의 공식을, 또 하나의 명제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정도 아시면 충분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시간 조금 지나고 다시 풀어보세요.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시간 지나면서 2번 내지 3번을 똑같이 좀 시간을 두고요. 계속 연속으로 풀으라는 거 아니고, 자, 오늘 풀었다. 그럼 이따가 밤에 한번 풀고, 뭐 내일 모레쯤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내용을 적용을 여기다 해버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 더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논리 퀴즈 영역은 처음에 헷갈릴 때는 같은 문제라도 지나서 한 번 더 보고 또 지나서 한 번 더 보면서 확실히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4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논리 퀴즈죠. 왜냐하면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유형이죠. 문장이요. 그리고 결론을 찾는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P이면 Q이다를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아까 5번에서 풀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일부, 모두 요런 차이를 갖는 말들이 끼어 있다는 건데요. 자, 일부는 흔히 어떤으로 더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일부는 어떤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어떤을 가지고 있는 뭐 전건이나 후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은 첫 수업이라 이해 위주로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바로 써서 정리를 할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자,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냥 쓸게요. 가는. 자, 그냥 노인 문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뭐 일부.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그냥 보이게 바로 쓸게요. 자,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일자리에 관심은 없다. 자, 나는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자, 모두는 굳이 써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직에 관심이 있으면 전부 일자리에도 관심이 있다. 두 가지 진술,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적죠. 너무 정보가 없어. 그래서 역시 또 어때?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야 돼. 이 안에서. 그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죠. 대우로 만들거나. 그죠? 뭐 그런 것들. 전건, 후건이 겹치면 또 하나의 내용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를 대우로 바꿔볼까요? 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도 공직 문제에 관심이 없다. 공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우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정보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하나 더 늘어난 상태로 지금 여기서 보고 혹시 전건과 후건이 일치하는 게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가의 후건, 일자리에 관심 없다와 그 다음에 나의 대우를 만든 명제, 그죠? 대우에 일자리에 관심 없다가 전건, 후건으로 일치하죠. 그럼 아까 기억나시죠? A는 B이다와 B는 C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B가 전건, 후건이 겹치면 그러면 바로 얘네 둘을 합쳐서 A는 C이다도 동일한 그죠? 참인 명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지금 겹치니까 나머지 여기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공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명제를 또 뽑아냅니다. 자,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는 공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자, 얘네 정권 후권 제하고 얘네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일치하는 게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실제 1번 보시면 노인 문제 관심 있는 일부, 노인 문제 관심 있는 일부,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님, 공직에 관심 없음, 공직에 관심 없음. 지금 요거. 그죠? 나를 대우로 만들고 다시 정권 후건이 일치하는 걸 찾아서 새로운 명제를 뽑아내니까 이렇게 결론이 1번하고 동일해졌죠? 답은 당연히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아까 우리 5번에서 논리 퀴즈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하되 어떤과 일부 혹은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을 때는 걔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수업 시간에 명확하게 기호로 정리를 하면서 좀 심층적으로도 다뤄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도 여러분 오늘 배운 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게요. 자, 우리가 뭐 A는 B다 아까 그 다음에 대우 뭐 이런 거 막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그것들을 좀 이용해서 답을 찾을 건데요. 조금 더 발전된 문제 유형이라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나오고요.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와 어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와 어떤에서 우리 아까 단순한 방법만으로 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두 개의 그 전제와 그 다음에 따라서 결론도 나왔어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될 것, 즉 결론 이끌어내기 위해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럼 결론이 맨 마지막이니까 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들어갈래요. 한마디로 근거, 전제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전제는 문학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따라서 결론도 있네요. 따라서 자,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그죠?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 3단 논법. 전제 1, 전제 2, 그 다음 결론인데 지금 앞에 들어갈 전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전제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도 다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전제를 찾으라는 거죠, 지금. 요 결론을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학을 좋아하면 자연을 좋아한다.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따라서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뭐 좋아하는 사람이다, 선지를 보시면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맨 밑에 4번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나중에 역시나 또 대우로 한번 아니다로 고쳐서 뭐 낫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대우로 바꿔서 지금 낫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전건과 후건이 만난 게 있어야 뭘 또 하나 뽑아낼 텐데 전건 후건이 맞는 게 없죠 지금. 네, 그럼 뭐 하나 새롭게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대우를 이용하기에는 지금 선지 3가지가 모두 4번만 지금 뭐뭐가 아니다의 구조고요. 1, 2, 3번은 전부 좋아한다기 때문에 이걸 대우로 바꾸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사실 1번, 2번, 3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의 정보를 더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논리 퀴즈에서 3단 논법, 전제 찾기 혹은 결론 찾기가 나왔어. 그럴 때 항상 3단 논법을 기준으로 논리 퀴즈가 나오거든요. 3단 논법이란 정확하게 전제 1, 전제 2,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는 3단계에 걸쳐서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3단 논법은 문제 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B는 C이다. 이렇게 3단 논법에 틀이 있어요. 결론은 바뀔 수 없지만 전제 2개의 자리는 바뀔 수도 있어요. 위치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2가지 전제를 토대로 어떤 B는 C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아예 전제와 결론까지 다 주어지고 오히려 전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위에 전제 들어가고 밑에 결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거 A, B, C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잘 들으면 이해할 만 하거든요. 자, 볼게요. 먼저 여기서 자, 모든과 어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그죠? 모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그냥 이대로 보면 여러분, 자, 모든 A는 B이다. 만약에 문학이 A이고 B가 자연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이 틀로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어떤 B는 C이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C, 예술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어떤, 여기가 자연이었잖아요.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A, B, C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맞춰 볼 건데 이때 일단 만약에 문학이 A고 자연이 B고 자동으로 C가 예술이라면 지금 그러면 자, A는 B이다. 모든 A는 B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A는 해야 되잖아. 그럼 두 번째가 어떤 A는. 근데 갑자기 어떤 B는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건 안 맞죠. 자,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결론, 어떤 B는 C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틀에서 지금 맞출 수 있는 게 없잖아. A, B, C를 문학과 자연으로 A, B를 결정해버리고 예술을 C로 한다면 이게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자, 이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어떤 있죠, 어떤. 여러분,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전제는 순서를, 명제는 순서 바꿈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은 그대로 두시고요. 어떤 C는 A이다. 자, 어떤 A는 C이다는 어떤 C는 A이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B는 C이다인데 어떤 C는 B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은 자리 바꿈이 가능합니다. 어떤은 그대로 두시고요. A와 B의 자리 바꿈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자,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여기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어떤은 자리 바꿈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어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어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라고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어떤이니까 위치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한다. 이렇게 어떤의 순서 바꿈이 가능하니까 순서를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4가지 문장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전제에 들어갈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요 위에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혹은 어떤 C는 A이다. 요 유형 중에서 지금 필요한 유형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결론이 뭐라고요? 어떤 B는 C이다. 아니면 어떤 C는 B이다로 꼭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지금 어떤 예술은 문학, 혹은 어떤 문학은 예술이니까 예술, 문학 둘 중에 B와 C가 들어있겠죠. 그죠? 거꾸로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똑바로 쓴 거다. 그럼 예술이 B고 문학이 C가 되겠죠. 근데 거꾸로 썼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쓴 거다. 결론이. 지금 여기 문제의 결론이 제시된 게 사실은 C하고 B를 바꾼 것이었다. 그러면 또 문학이 C가 되고 예술이 B가 될 수도 있죠. 왜? 어차피 결론은 어떤 B는 C이다. 혹은 어떤 C는 B이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에 들어간 둘은 B 아니면 C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뭐요? 그러면 예술이 B고 문학이 C면 결국 A는 여기서 안 나온 거. 자연이 A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이 A가 됩니다. 당연히 얘네가 B 아니면 C이기 때문에 자연은 A예요. 자연은 A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A, 자연은 B이다. 예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B가 예술이라면 예술을 좋아한다. 혹은 B가 문학이라면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전제 1은 모든에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A, B, C 중에 A가 문학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여기 A 자리에는 문학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A, B, C의 논리로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결론. 그러므로 어떤 B는 C이다. 요 틀을 외우시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지금 A, B, C가 자연이냐, 문학이냐, 예술이냐에 따라 요 문장이 다 완성이 될 텐데 이때 결론을 미리 제시했죠, 문제에서. 뭐라고? 자, 어떤 B는 C이다. 혹은 어떤 C는 B이다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B와 C에 각각 들어갈 말은 예술 혹은 문학입니다. 따라서 문학과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이 이거 문학이 아니라 자연이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연 제대로 했네요. 그죠? 여기 위에다 표시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이 그죠? 문학과 예술을 제외한 자연이 자연스럽게 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제 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제 1. 자,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B이다 해야 돼요. 그럼 모든 A는 B이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예술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A, 모든 A는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자, 두 번째 전제가 어떤 A. 자, 자연이 A라고 했죠? 자,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음 C이다. 그럼 C가 예술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으니까 예술을 좋아한다. 혹은 문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술이 B일 경우 모든 A는 B이다. 근데 만약에 문학이 B일 경우는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또 그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 만약에 예술이 C일 경우 예술을 좋아한다.
근데 만약에 문학이 C일 경우는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장을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가능성은 4개 중에 하나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B와 C는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이라는 명제는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A는 C이다. 거꾸로 어떤 C는 A이다 해도 그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에서는 A와 C가 순번이 맞는지 아니면 바뀌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문장을 조금 A, B, C를 찾은 다음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선지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답이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답이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 1번은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문학을 좋아한다.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예술을 좋아한다. 이건 아니네요. 자,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문학을, 여기 있네요. 이거네요, 이거. 그죠?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이거네요. 있네요. 그죠? 답 1번이다. 그죠? 1번에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소 아까 5번이나 12번의 논리 퀴즈는 그저 A는 B이다. P이면 Q이다. A면 B이다. 그죠? 대우 만들고 그래서 또 같은 전제와 같은 전건과 후건이 있을 때 두 개를 합치면서 하나의 명제를 새로 끌어내고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유형? 3단 논법에서 전제와 결론의 틀이 딱 정해져 있다. 먼저 외운다. 외운 다음에 항상 모든 3단 논법에서는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어떤 B는 C이다가 돼야 된다. 요 틀을 항상 명심하고 이 틀 안에 제시된 명제들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때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어떤이 들어간 명제들은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B와 C 혹은 A와 C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죠? 그리고 A, B, C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넣을 위치가 명확해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 어렵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 번 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어려웠다면 우리 또 수업 시간에도 더 많은 것들로 연습을 할 거니까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 퀴즈 3개 빼고는 다 그래도 여러분 분석과 독해를 한다는 거 조금 더 훈련은 해야겠지만 기존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든 혹은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든 너무 혼란스럽다, 다 새롭다 이건 아니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누구에게나 지금 가장 먼저 당황스럽게 나 이거는 처음 봤는데 하는 분들은 피셋을 대비하지 않았던 모든 분들은 다 사실은 논리 퀴즈 영역이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설명한 거 들어보시면 어때요? 제가 막 이론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방법만 자꾸 익숙하게 마치 수학 문제 풀어서 익숙해지듯이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 기조 전환에 대한 예시 문제, 순 문제를 좀 그래도 그나마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풀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팁도 드리고 방법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도 이론 정리하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국어학 그 다음에 뭐 독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